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 싶은 주리예요. 오늘부터는 제가 치아 교정이 들어가서 발음이 조금 셀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가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읽고 리뷰를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출퇴근길에 즐겨 듣는 김세혜 작가님의 유튜브를 듣고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다녀왔는데 그때 들었던 책입니다. 세혜 작가님도 작가님의 스승이신 김승호 회장님의 추천 도서로 읽게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엔 저도 책 표지를 보고 이 책을 추천하지 않았더라면 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겉표지의 책이에요. 정말 옛날 책 같으면서도 한 페이지도 이렇게 안 펴고 싶게 생긴 그런 표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 안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황금 같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서 저는 현재는 2번 읽어보았는데 3번은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을 펴낸 미즈노 남보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생애가 나와요. 10살 때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살 되던 해에 유흥비를 위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남보쿠는 밖에서 보아왔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인생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관상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1년 안에 칼을 맞아 죽을 쌍이니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굉장히 무섭죠? 18살에 감옥이었다 나왔는데 당신은 1년 안에 죽을 운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남보쿠가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죠. 그랬더니 이 주지 스님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요.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다고 거절을 했는 거죠. 남보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서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텼다고 합니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해서 종종 싸움도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전혀 없었던 거죠. 1년을 넘겼어요. 1년 안에 죽을 상이라고 했는데 1년을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서 절로 향하다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남보쿠를 알아본 관상가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그랬더니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에 따라 보리와 흰 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관상가가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1년 안에 흰 콩과 보리쌀만 먹었는데 운명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남보쿠가. 그래서 출가를 한다기보단 관상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만지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을 했고 마지막 3년간은 화장터의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과 상을 연구한 9년간의 수업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을 알려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일본의 조정에서도 대일본이라는 칭호까지 받았고요. 노년에는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이 되었는데도 보리와 술, 반찬 일탕일체의 간소화 식사를 하였고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절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명이 변한 미즈노 남보쿠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의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이 한 줄에 한마디, 예를 들면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가라에 대해서 그 다른 분들이 해준 질문이 들어가 있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요 남보쿠님께서 적어져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이게 독서 모임 때 다녀오면서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중간 필기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러울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8페이지 가난과 실패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감명 깊었던 글이 나와 있는데요. 귀한 새를 키우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세상에 귀하다는 책은 다 구경하러 다닙니다. 아직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탄탄대로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꼭 큰 성공의 문턱에서 일이 자꾸 어긋납니다. 왜 성공의 문턱에서 자꾸만 주저앉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간단하게 하자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세상 모든 일이 사소한 일 하나로 막히기도 하고 뚫리기도 하는 것이요. 사소한 일 하나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길이요. 실패는 다 자신의 꿈과 직업에 전념하지 않고 사소한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요. 지금 즐거우면 나중에 공하게 되고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장래에 큰 즐거움이 오는 것이요.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요. 이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꿈에 얼마나 전념을 했는가? 내가 정말 나의 목표에 전념을 했는가? 보통 되게 새로운 일 시작할 때는 그만큼 큰 기대를 안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제 사업이 하고 싶어서 이전에 블로그에서 마켓을 열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대단한 기계를 안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알아볼 때 다른 마켓에서 보니까 댓글이 거의 2,000개, 3,000개 엄청난 거예요. 저는 댓글이 많으면 당연히 구매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적어도 절반은 구매했겠지? 그러면은 이 옷 하나를 판매를 하니까 1,000명이 구입을 했다 생각을 하면 수익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했죠. 블로그 마켓을 했는데 이게 댓글이 많다고 해서 다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 판매를 하는 사람의 그 목록이 얼마만큼 매력적인 물건을 파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소비 욕구가 생기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옷도 판매하고 일본 직구도 하고 미국 직구 제품도 했었어요. 한창 이렇게 할 때는 저 믿고 구매해 주시는 분도 생기고 그 통장 안에 현금이 자꾸 이렇게 착착착 생기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행복에 흔들려서 저도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고 더 좀 막 쓰게 되고 저희 월급 제가 직장인인데 직장인 외에 수입이 생기니까 이 돈이 결국에는 원가에 들어간 돈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생각하고 돈을 조금 약간 더 취미생활에 더 치중을 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옷을 사고 싶으면 더 산다든지 뭐 약간 그런 거. 큰 수익도 없었음으로 불구하고 자꾸 작은 수익을 더 쓰다 보니까 결국엔 잘 안 됐어요. 판매 전략도 없었고 이렇게 다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회의감에 나중에는 빠져들게 되고 잔고는 점점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손을 놓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제품을 구상 중이야 라는 변명과 함께 마켓을 점점 손을 놓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글을 봤다면 제가 작은 수익이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조금 더 전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뭐 마켓을 손을 아예 놨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해 볼 수 있는 글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 유튜브를 시작함으로써 제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이것만큼은 꼭 전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와닿았고요. 조금 뒤로 한 번만 더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해야 하며 부하가 있는 사람은 항상 아랫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오. 새벽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고 일단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고 하는데 사실 자꾸 알람을 끄게 되고 잘 못 일어나요. 잘 못 일어나는데 항상 눈 뜨면 예상 시간보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일어는 합니다. 만약에 제가 5시 반에 일어났다면 제가 5시 반에 일어나고 싶은데 5시 반에 기상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스트레칭도 하고 제가 오늘 하루 정도의 마음가짐과 앞으로의 살 것에 대한 명상과 소원도 작성을 하고 독서도 한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아직 놓지 않은 이 블로그 관리도 조금 하고 이렇게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지나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더라면 그 늦게 일어난 시간만큼의 2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빨리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제가 목표를 정한 게 일주일 안에 5시 반을 2번 일어나자라는 목표를 이번 달에 체크를 해놨어요. 체크를 해놨는데 지키지를 않았으니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내일은 꼭 5시 반에 일어나는 것과 다음 주에는 일주일 동안에 5시 반 2번을 꼭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면은 그 다음 주에는 3번, 뭐 그 다음 주에는 4번 이런 식으로 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저도 직장인이니까 9시에 출발을 저는 해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늦게 출근하는 편이라고는 하는데 9시에 출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8시에 일어나는 것과 7시 반에 일어나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30분만 더 일찍 일어나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한 상태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8시에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급하잖아요.
저는 9시 출발을 해도 5시 반에 일어나고 싶지만 혹시나 좀 이렇게 잠에 대해서 저처럼 못 이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딱 한 10분만 일찍 기상해도 아침이 훨씬 더 여유로울 거고, 그게 또 어려우면은 5분만이라도 일찍 기상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결 가볍고 여유로운 하루가 될 테니까 내일부터라도 5분만 일찍 일어나는 걸로 한번 저와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좋았던 대목은 페이지 27페이지에 내가 보아온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었소.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은 다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가듯 돈도 마찬가지라오. 제가 아까 전에 마켓에서 나왔던 그 수익이 작은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수익에 만족해서 돈을 막 쓰고 나니까 결국에는 남은 게 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조금 많이 반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신용카드 다들 쓰고 계시죠? 저도 안 쓰면 좋겠지만 마찬가지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 신용카드가 굉장히 마약 같은 카드잖아요. 할부가 있어요. 10만원도 할부가 되고요. 한 달에 3만원만 내면 된다는 정말 마약 같은 카드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이 카드를 체크카드보다 더 많이 사용해지는 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니까 이 끝도 없는 거예요. 적금은 들어가죠. 근데 적금을 빼고 남은 현금을 가지고 다음 달에 생활해야 되는데 이 현금이 거의 남지 않고 카드 값으로 메꿔지고 나면은 이게 도돌이표 생활이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는 한 달 넣어야 될 적금을 침범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한 달 카드 값을 썼는데 이 카드 값 쓴 것이 저한테 남은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소비를 했으면 아무런 후회가 없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일 마치고 나니까 야식도 생각나고 배도 고파. 그럼 우리 맛집 가자 해서 계획도 없이 식당 가서 뭐 한 번 외식하면 요즘 한 3만원, 4만원 하잖아요. 뭐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끼리 같이 가면 거기서 썼던 돈들, 그리고 오늘 기분이 꿀꿀해. 여행 가자. 근데 여행을 가려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옷을 사고 싶어. 옷을 샀는데 또 신발도 사고 싶어. 옷 사고 신발 사고 이러는 돈들, 그리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낼게 했던 돈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한 달 카드 값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생각이 없이 나는 돈들이 다 나갔어요. 한날은 제가 이 소비 습관을 보고 너무 저한테 실망을 하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게 다시 회복을 하였고 조금 몇 달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는 이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더 많이 쓰게 되고 현금이 돌기 시작을 했고요. 요즘 좀 많이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때 유혹처럼 이끌려서 도돌이표 생활이 될까봐 요즘에는 저녁에 일 마치고 나서도 그냥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뭐 먹으려는 생각은 거의 잘 안 하고 있고 일 마치면 거의 바로 집에 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그때 10월 달에 이 책을 사고 읽고 했던 변화가 초등학교 때처럼 다시 저금통을 샀어요.
돼지 저금통을 사서 동전이 들어올 때마다 다 집어 넣었고요. 1,000원 생겨도 넣고 10,000원 생겨도 넣고 50,000원 생겨도 넣고 하면서 지금은 한 2개 정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보면은 굉장히 뿌듯해요. 이 안에 돈이 설령 1,000원짜리가 10개 있어서 10,000원 있더라도 그 1,000원짜리가 되게 넣으면은 크잖아요. 그 큰 금액이 꽉 차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도 뿌듯하고 더 넣고 싶게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처럼 소비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패턴을 오늘부터 당장 끊으셔야 되세요. 아니면 저처럼 중간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저도 그 말을 했었어요.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바꾸란 말이야? 그러면 현금이 생길 때까지 소비를 안 하시면 됩니다. 출퇴근 교통 금액 빼고 사소한 것들, 과도한 외식은 줄여주고 점심을 먹을 때는 집에 있는 재료로 도시락을 싸서 가고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줄여서 현금이 생기면 또 1,000원이 생겼으면은 200~300원은 저금통에 넣어주고 넣으면서도 나에게 10배로 돌아와 라면서 예쁘게 말해주면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현금화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되게 웃기겠지만 100원을 넣을 때도 나에게 10배로 돌아와 라고 얘기하면서 넣어주고 1,000원을 넣게 되면은 나에게 100배로 돌아와 이러면서 넣어주거든요. 그냥 혼자만 하는 거니까 부끄럽지만 뭐 이렇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그렇게 넣어주면은 저한테 꼭 그렇게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넘어가서 저는 책 볼 때 예전에는 엄청 아껴서 선 하나 긋는 것도 못 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막 긋게 되네요. 막 그어서 봐야 조금 읽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봤을 때 더 눈에 확 띄어서 주변은 안 읽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걸 줄 한 번 더 보고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때 긋지 못했던 줄이 있으면 다른 색깔로 줄 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구절은 일찍 일어나야 성공한 운명이 된다. 늦잠을 즐기면 평생의 반은 누워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이것저것 먹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죽자 살자 일해봤자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 잠자는 그런 잠은 물론 중요하고 보약인 건 맞는데 조금은 뭐 한 시간 줄인다고 해서 아니면 30분 줄인다고 해서 뭐 너무 큰일 날 건 없으니까 그렇게 잠을 절제하면서 내 꿈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더 마음에 들었던 대목은 이겁니다. 페이지 76페이지에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길흉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사람은 운명이 다 있고 죽을 운명이 다 있는데 그 운명 때까지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식을 제가 빨리 먹게 되면 그만큼 양을 줄여서 끝을 빨리 보는 거고요. 제가 먹을 양식이 이만큼 있는데 천천히 먹어서 소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제가 그 하늘로 가야 될 그 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이 분께서는 하셨거든요. 소식이라는 것이 힘든 거 다 알죠. 왠지 눈앞에 있는 건 다 먹어야 할 것 같고 모임이 있는 날에는 꼭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먹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맛있게 먹게 되고 다 먹고 나면은 다음 날에는 얼굴이 붓고 배도 부르고 몸도 마음도 불편해지는 날이 오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많이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저도 그런데 저도 항상 보면 배가 불러도 밥배, 디저트 배가 따로 있어요. 언제나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작년에 6월 16일부터 밖에서 헬스 다닌 운동이 아닌 홈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홈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가 따라 했던 그분의 식습관을 로 해서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은 간단히 먹고 점심은 일반식 1인분 먹고 후식은 2시 안으로 아이스크림이면은 아이스크림 1개, 빵이면은 빵 1개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과한 디저트 말고요. 좀 작은 걸로 해서 먹고 저녁에도 간단하게 뭐 시럽바면은 시럽바 하나 아니면 쉐이크 하나 바나나 하나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해서 7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고 운동은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다 보니 몸이 진짜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몸무게인데도 몸 자체 라인이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딱 2주를 하고 나서부터는 함부로 음식을 많이 안 먹게 되고 조절하게 되면서 피부도 더 좋아지고 마음가짐도 더 가볍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면 목표가 없으면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중요한 큰 목표가 없으면 약간 흐지부지 되듯이 그렇게 한창 하다가 한 12월 달쯤 되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그 점심 1인분을 1인분 이상을 먹게 되고 이거 하나면 되겠지 딱 한 입만 이러는 게 조금 더 많아졌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12월 말인 연인 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회식으로 인해서 예전에 식습관으로 또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있었던지 그래도 이제 조금 자제를 해서 1월 1일부터는 굉장한 식습관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서는 일주일 만에 2kg를 감량을 성공했고요. 이젠 치아 교정이 들어갔으니까 더 못 먹게 돼서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면 원하는 몸이 되지 않을까라는 살짝 기대 중입니다. 치아 교정을 하면 못 먹는단 말이 뭔지 몰랐어요. 뭐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어렵고 아프네요. 집에서 너무나도 반대했던 교정이기 때문에 참 아프단 말도 못하고 정말 씹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게 위아래 닿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어제 1월 11일 날에 했는데 위에만 달았어요. 위에만. 밑에는 달지 않았는데 와 밑에까지 단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정말 죽도 못 먹어요. 죽도. 저 죽에 있는 알갱이가 씹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하루 종일 물밖에 안 마신 것 같아요. 물, 요거트, 그리고 그래도 영양분 나름 챙기고 싶어서 점심 때는 고구마랑 바나나랑 두유 섞은 거
그거 마시고 저녁에도 쉐이크 한 잔 먹고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간식 빵도 못 먹어요. 빵 어제 한 입 먹고 바로 뱉었어요. 너무 아파서. 이왕 이렇게 된 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식습관을 싹 고쳐보겠습니다. 혹시나 저는 물론 지금 약간 교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 먹지만 저랑 같이 식습관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 인스타그램 중에 식단만 따로 해놓은 게 있어요. 주리 헬시 라이프라고 여기 오시면 제가 매일 먹는 식단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도 됩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제 인스타그램과 저희 식단 인스타그램을 올려놓을 테니까 저랑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거는 거의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참고하시면 일주일에 2kg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빠졌으니까요. 쌀은 안 먹었어요. 현미쌀로만 먹었고 간식도 거의 안 먹었어요. 간식이라 해봤자 막 아메리카노 그 먹었고 중간에 일 있어서 예를 들면 약속 있는 경우에는 저는 보통 오전에 다 잡았거든요. 오전에 샌드위치 먹는 걸로 약속을 잡았고 조금 후회가 된다면 교정을 하기 전에 치킨이라도 먹어둘 걸. 정말 쉽지를 못하니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면 이것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딱 두 가지인데 밥을 먹을 때 살짝 배부를 때 그만 먹자. 그리고 자기 전에 배가 고픈 소리가 꼬르륵 들리면 오늘은 성공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네 번째 쭉쭉 넘어가서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나의 상법의 비결은 오로지 절제를 첫째로 하여 하늘의 안목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있잖아요. 내 꿈을 위해 나는 무엇을 전념을 했는가? 혹시 SNS에 너무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꼭 안 하려고 하면은 TV를 안 봐야지 하면은 그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우연히 본 그 드라마를 또 너무 깊게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카톡도 웬만하면 확인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로 줄였어요. 물론 친구들과 연락을 하면 재밌고 좋은데 이게 한번 주고받기 시작하면은 계속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카톡을 일할 때는 아예 그냥 보질 않아요. 웬만하면 잘 안 보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대화할 건 대화되고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집에 오면은 거의 사실상 무음으로 해놓죠.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연락이 와도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답니다. 직장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진짜 길어봐야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 아니면 4시간. 발음이 왜 이렇게 꼬였지?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책을 보기로 결정했으면 그 시간 안에 꼭 한 5페이지라도 보는 걸로 목표를 잡으셔도 괜찮고 운동을 한다면은 운동을 1시간 하고 나머지 2시간은 내가 뭐 다른 기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절제를 하고 내 꿈을 위해서 오늘 한 발자국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또 다이어트를 한다 생각했으면 오늘은 초콜릿 한 개를 절제했는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절제했는가,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는 오늘부터 절제를 하겠다 하는 하늘의 안목을 가지겠다는 다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제를 하겠다. 나는 절제를 하겠다 라는 다짐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책은 다른 무엇보다 작게 먹는 것, 음식에 대한 절제가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약간 식욕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 읽고 나면. 그냥 별로 마음이 안 간 상태로 읽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까지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책을 한번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빠져서 보는 편이라 그만큼 책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은이가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들이 다 제가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믿고 봤었고, 제가 지금 2번을 봤잖아요. 한 3번은 더 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이거 굉장히 읽기 쉬워요. 처음에는 읽기 조금 어려우면 살살살살 읽어보시고, 2번째는 한 번 더 길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읽어보신다면 생활 습관이 조금 바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겠지만 저도 했으니까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소개해드릴 내용은 너무 많은데 한 5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리거든요. 마지막 5번째 끝쪽에 보니까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쵸? 진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너무 폭식을 하거나 굳이 배 안 고픈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음식을 넣게 되면은 잔병 치레도 많아지고 병이 쌓여서 비만, 당뇨가 와서 빨리 운명을 끝마치게 되는 거잖아요. 미즈노 남보쿠도 원래는 1년 안에 죽을 운명이셨는데 음식을 조절하고 나니까 그 명이 엄청나게 늘어지면서 운명이 변했단 말이죠. 그렇게 자신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하다고 해서 더 잘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소식 말고라도 오늘 내가 굉장히 불행한데 내일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오늘은 불행했으니까 내일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려고 오늘 기분이 참 안 좋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조금 더 기쁨과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절제에 성공하게 대해서 저만의 해석으로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제가 지향하는 삶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에 식습관을 조금은 건강한 식으로 바꿔보려고 애쓰는 중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 성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조금 계속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은 It's party time이란 말이 있어요. 눈 뜨면 세희 작가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눈 뜨면 It's party time이라고 외치고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내는 습관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좀 이왕이면은 좀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저는 취향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본인이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 행동하기 어렵고 실천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어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 저 또한
제가 했던 말에 어긋나지 않게 예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보다 내일, 모레, 그리고 밑에까지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발음이 더 많이 셀 거예요. 세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다음 책 리뷰할 때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빠이.